안세영은 정말 미쳤다. 경기 끝나고 사람들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딱 그거였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악명 높은 빅매치가 자주 열리는 그 아시아타 아레나에서 시즌 첫 슈퍼 천대회 결승. 상대는 세계 2위 왕즈이. 누구나 쉽지 않을 것이라 했고 누구나 결국은 두수 한 번쯤은 갈 것이라 했다. 그런데 결말은 또 2-0이었다. 21-15, 24-22. 스코어만 보면 깔끔한 완승인데 두 번째 게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 한 게임 안에 왜 안세영이 최강자인지가 통째로 들어있었다. 이 우승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건 트로피 때문이 아니다. 안세영이 대회를 통째로 -2, -0으로 정리했다는 방식 때문이다. 시즌 초반에는 컨디션과 감각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이라 강자들도 흔들리고 의외의 변수가 터진다. 이동 피로, 코트 적응, 셔틀 스피드, 습도, 바람, 관중 분위기, 그날 컨디션. 것들이 겹치면 한 게임은 누구에게나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안세영은 흔들림의 단위를 게임이 아니라 포인트로 줄였다. 불안해 보이는 구간이 있어도 길게 끌지 않는다. 잠깐 흔들렸다 싶으면 바로 리듬을 재정렬한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즌 운영이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결승 1게임은 말 그대로 안세영의 교과서였다. 왕즈이는 빠르고 날카롭다. 타이밍이 빠르고 공격 전개가 망설임이 없다. 상대가 한 발 늦는 순간 그 한 발을 끝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왕즈이가 분위기를 타면 경기장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 관중이 오하고 반응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안세영은 그 온도 상승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격을 받아내고 받아낸 뒤 반격을 얹고 무엇보다 왕즈이가 좋아하는 템포를 자기가 컨트롤했다. 한 번에 끝내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상대가 달려들게 만들고 그 달려들물 솜으로 바꿔버리는 느낌. 21-15라는 스코어는 단지 점수 차가 아니라 경기 흐름의 주도권 차이를 보여주는 숫자였다. 진짜 장면은 이 게임이었다. 이 게임이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 안세영이 그냥 편하게 가서 이긴 게 아니라 결승다운 위기를 한 번 제대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 안세영은 11-18까지 밀렸다. 7점 차.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게임이 넘어갈 확률이 높다. 게다가 상대는 왕즈이다. 이런 순간 왕즈이의 템포가 살아나면 경기장은 폭발한다. 팬들은 이제 새 게임 간다는 생각을 하고 선수는 마음속에서 이미 다음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안세영은 그 순간에 오히려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이게 가장 소름 돋는다. 불리한 스코어에서 표정이 바뀌지 않는 건 단순 멘털 강함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방법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결승은 완전히 다른 종목이 된다. 듀스 구간은 기술 대결이 아니라 선택의 대결이다. 더 세게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더 늦게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이긴다. 왕즈이가 이 구간에서 보여준 건 분명히 훌륭했다. 네트 쪽에서 승부를 걸고 후방에서도 각을 만들고 안세영이 수비로만 버티지 못하게 압박했다. 오늘은 다르다는 신호를 계속 던졌다. 하지만 안세영은 그 신호를 불안으로 받지 않고 정보로 받았다. 상대가 무엇을 꺼내는지, 어느 타이밍에 무리하는지, 어떤 랠리 길이에서 실수가 나오는지 그걸 읽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무리하도록 코트를 설계한다. 안세영의 경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다. 상대가 강하게 때린 공을 받아내고 다시 강하게 치지 않는다. 오히려 한 템포 늦춘다. 살짝 눌러주거나 길이를 바꾸거나 네트 앞에 툭 떨어뜨린다. 그러면 상대는 발이 잠깐 멈춘다. 그 0.3초가 다음 랠리의 전부가 된다. 왕즈이 같은 선수는 리듬이 살아있을 때 무섭다. 그런데 리듬이 끊기는 순간 공격형 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게 찾아온다. 조급함이다. 조급하면 더 세게 치고 싶어지고 더 세게 치려면 각을 더 무리하게 잡고 싶어지고 그 무리가 실수로 이어진다.
안세영은 그 과정을 너무 정확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세영을 보며 수비가 좋다 라고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안세영의 진짜 무기는 수비가 아니라 수비로 상대의 선택을 바꾸는 능력이다. 이 게임이 11-18에서 24-22로 끝났다는 건 단순히 역전승이 아니다. 상대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코트 위에서 하나씩 지워버렸다는 뜻이다. 그 지우는 과정은 화려한 장면보다 더 잔인하다. 왕즈이가 한 번 좋은 공격을 성공하면 세영은 다음 랠리에서 같은 공격이 다시 나왔을 때를 준비한다. 같은 라인, 같은 템포, 같은 각이 나오면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그 공격을 다시 시도하도록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포인트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가 다시 시도했을 때 그때는 받아낸다. 받아내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 질문이 생긴다. 아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 질문이 생기면 손끝이 흔들린다. 듀스에서 손끝이 흔들리면 경기는 끝난다. 이 결승을 보고 안세영은 미쳤다 라는 말이 나온 건 그 역전의 방식이 너무 차분했기 때문이다. 동 11-18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은 기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감정이 먼저 올라간다. 표정이 바뀌고 몸이 커지고 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안세영은 반대로 더 조용해졌다. 조용해졌다는 건 속도가 느려졌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움직임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공격을 더 크게 하지 않는데도 상대는 더 크게 흔들린다. 이건 레벨이 다르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 여기서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왕즈이가 못한 거 아니야? 아니다. 왕즈이는 못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즈이는 결승다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이긴 쪽이 왜 더 압도적으로 보이느냐? 답은 간단하다. 안세영은 왕즈이의 좋은 순간을 줄이는 데 성공했고 왕즈이는 안세영의 좋은 순간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최정상끼리의 싸움은 누가 더 대단한 장면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상대의 대단한 장면을 덜 나오게 하느냐로 갈린다. 유튜브식 기사에서 이 장면을 더 맛있게 보여주려면 결승을 3개의 분위기로 자르는 게 좋다. 초반은 기싸움, 중반은 템포 싸움, 후반은 선택 싸움. 초반 기싸움에서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왕즈이의 기세를 눌렀고 중반 템포 싸움에서 랠리 길이를 조절하며 상대의 호흡을 끊었고 후반 선택 싸움에서 무리하지 않는 확률로 듀스를 가져갔다. 이 흐름이 한 번 잡히면 상대는 경기 내내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 압박이 누적되면 결국 마지막 2포인트에서 선택이 무거워진다. 22-22 이후의 2점이 사실은 경기 내내 쌓인 압박의 결과물인 셈이다. 이제 대회의 -0 싹3라는 표현이 왜 기사 제목으로 딱 맞는지 정리해보자. 안세영은 단지 결승만 이긴 게 아니다. 대회 전체를 흔들림 없는 운영으로 끝냈다. 토너먼트를 이기는 선수는 많다. 하지만 토너먼트를 운영하는 선수는 드물다. 운영한다는 건 상대에 따라 내 리듬을 바꾸면서도 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세영은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기본 설계를 유지하되 상대의 장점이 폭발할 구간을 미리 잘라낸다. 그 결과가 이 -0의 연속이다. 게임을 내주지 않는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 결승이 최강자 포스를 증명한 장면은 어디였을까? 많은 사람이 마지막 포인트를 떠올리겠지만 최강자 포스는 마지막이 아니라 위기에서의 침착함에서 나온다. 11-18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상대의 흐름을 한 번에 뒤집으려 하지 않고 한 포인트씩 쌓아서 듀스로 끌고 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곧 최강자의 언어다. 최강자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최강자는 확률을 만든다. 안세영은 그걸 결승에서 보여주었다. 여기서부터는 팬들이 좋아하는 비하인드를 기사 톤으로 자연스럽게 얹어보자. 이런 빅매치가 열리는 날 현장에서는 경기 시작 훨씬 전부터 공기가 달라진다. 워밍업 존에서 선수들의 발소리가 달라지고 코치진의 말수가 줄고 라켓과 셔틀이 부딪히는 소리가 더 또렷해진다.
실제로 큰 경기일수록 선수들은 몸을 크게 쓰기보다 자잘한 루틴을 반복하며 심박을 안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안세영 같은 타입은 특히 그렇다. 워밍업을 흥분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으로 쓴다. 반면 공격형 선수들은 몸에 불을 붙이는 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왕즈이도 템포를 살리기 위해 전방에서 짧은 연결을 반복하며 감각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이런 차이는 경기 시작 후 첫 5분의 분위기를 만든다. 하나, 현장력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개이동과 회복이다. 슈퍼천 같은 큰 대회는 스케줄이 빡빡하고 미디어 일정도 많다. 공식 훈련, 인터뷰, 스폰서 일정, 회복, 식사, 수면, 이게 다 경기력으로 이어진다. 안세영이 대회 운영을 잘한다는 건 단지 코트 위 전술만 말하는 게 아니다. 코트 밖까지 포함한 루틴이 탄탄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큰 대회에서 더 강해진다. 반대로 왕즈이처럼 공격 템포에 기반한 선수는 컨디션의 미세한 차이가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왕즈이는 세계 정상급 선수라 그 변수를 최소화할 능력이 있다. 다만 결승 같은 극한 구간에서는 그 미세한 차이가 두수한 포인트를 가릴 수 있다. 독점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 쓰려면 사실을 꾸미기보다 분위기를 포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결승이 끝난 뒤 선수의 첫 행동은 항상 많은 걸 말해준다. 누구를 먼저 바라보는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라켓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표정이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이건 기록지에 남지 않는 정보지만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다. 안세영은 큰 경기에서 이긴 뒤에도 감정을 과하게 폭발시키기보다 짧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섭다. 이게 내 일상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왕즈이 역시 패배 후 표정과 루틴이 다음 만남의 예고편이 된다. 어떤 선수는 크게 불내하고 어떤 선수는 빠르게 정리한다. 빠르게 정리하는 선수는 다음 대회에서 더 강해진다. 그래서 결승 이후의 30초가 다음 시즌의 서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기사의 재미를 더 끌어올리려면 이번 결승을 한 문장으로 강하게 요약한 뒤 그 문장을 계속 변주하면 된다. 왕즈이는 오늘을 바꾸려고 모든 걸 꺼냈고 안세영은 꺼낸 모든 걸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왕즈이가 꺼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안세영이 흡수한 방식이 무엇인지, 결국 승부를 가른 건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장면처럼 써내려가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끝까지 따라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승이 시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를 또렷하게 찍어줘야 한다. 슈퍼천에서 이런 방식으로 우승하면 다른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우승 소식이 아니라 올해도 안세영이 기준이라는 선언이 된다. 특히 이 게임에서 11-18을 뒤집는 장면은 다음에 안세영을 만나는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그림자를 만든다. 리드해도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면 선수는 마지막에 더 조급해진다. 이게 최강자의 무서움이다. 실력으로 이기고 기억으로도 이긴다. 제목은 과장이 아니다. 안세영은 정말 미쳤다. 2-0으로 대회를 싹쓸이 했다. 그리고 결승에서 왕즈이까지 2-0으로 꺾으며 최강자 포스를 제대로 증명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왕즈이는 오늘의 24-21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공격형 강자들은 보통 한 번의 패배로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듀스에서 맛본 감정은 다음 만남에서 변화로 돌아온다. 그리고 안세영은 그 변화를 다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즌 첫 슈퍼천에서 보여준 이 운영과 이 멘털이라면 올해 여자 단식의 기준선은 다시 안세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승은 끝났다. 하지만 질문은 남는다. 11-18에서 24-22. 그 역전이 가능한 선수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곧 안세영의 현재 위치를 말해준다.